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e스포츠를 사랑하는 많은 청년들과 게임 산업 관계자들의 큰 꿈과 기대를 갖고 진주 역세권 개발지구 내에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변경되어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얼마 전 리모델링 공사는 완료되고 저번 주 금요일 개소식까지 마쳤습니다.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기존 계획된 역세권에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으로 사업 장소가 변경되면서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은 국유재산법 위반, 대학 의사결정 시스템 파괴, 학습권 및 교육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법적, 행정적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한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은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로 사업 재검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목소리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 과정과 둘째,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운영 계획, 셋째, e스포츠 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 일괄 답변 부탁드립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진주시 e스포츠 경기장이 아닌 경남 e스포츠 경기장으로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우리시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공동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함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남 e스포츠 경기장은 e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문화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1년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의 신축 방식으로 신청하였으나 2022년 4월 설계 용역 중간 보고 시 당시 글로벌 경기 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비가 260억 원 정도로 부담이 증대되었습니다. 또 우리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국립대가 검토 협의 후 사업 위치와 사업 방식을 변경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담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지원 사업 협약 및 수행 관리 지침 제9조에 의거 전문가위원 7인의 심의에 따라 승인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년 10월 경남도 주관으로 우리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국립대학교 4개 기관은 학교 내 100주년 기념관을 기간 10년, 국유재산법상 5년 단위 갱신, 추후 연장 가능을 명시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3년 7월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경남도, 우리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e스포츠 상설 경기장 지원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3년 10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착공, 올 4월 준공으로 지난 17일 개소하였습니다. 운영 전담 기관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12월에 경남 e스포츠 경기장 운영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진흥원 소속 직원 4명으로 인력을 구성하였고 e스포츠 대회 유치와 e스포츠 산업 인력 양성,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소 이후 올해에는 상설 경기장 오픈 기념대회, 경남 중고등학교 e스포츠 리그전, e스포츠 선수 초청 특별대전, 경남 직장인배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e스포츠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경남 e스포츠 인력 양성 아카데미를 통해 연간 100여 명 교육 수료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e스포츠 시장 규모는 1조 8천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내 콘텐츠 산업 지원 시설과의 시너지 창출,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진주 지역으로 e스포츠 관련 시설을 추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2년 말씀 주신 것처럼 10월 18일에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관련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일부 공간 사용 허가 확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확약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좌우측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공고한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 공고문입니다. 이 공고문 4번의 제한 필수 사항을 보시면 임대재산을 활용할 시에는 제한 시에 10년 이상의 계약을 지닌 임대차 계약 확약서를 제출하고 협약 시에는 10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지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컨진원의 임대차 계약서를 혹시 제출하셨습니까? 임대차 계약서라는 것은 국유재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유재산이니까 특수적이니까 확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런 표현이 여기 없을까요? 그리고 그렇다면 국유재산에다가 이 사업을 임대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행정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님은 확약과 계약 두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확약은 서로가 약속을 하는 거죠. 계약은 그거의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의 서명을 거쳐서 작성된 문서겠죠. 그래서 해당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에서나 담당 부서에다가 10년을 보장받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주장을 계속해왔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시장님 답변한 것 외에는 특별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는 국유재산에도 이 시설을 할 수 있다고 결론적으로는 본 거죠. 대신에 국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이 아니니까 거기에 가름할 수 있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 문체부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10년짜리 확약서는 효력이 없음으로 보여진다라고 국민청원에 답변한 문체부의 답변 내용을 보셨습니까? 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에서 문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콘지전의 상위기관인 문체부에서 네. 이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행정심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다 지금 판단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을 여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경상대 총장이 결재한 사항에 대해서 결재 내용이 옳다 그러다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은 시장님 확약도 진주시와 경상국립대가 한 거지. 그러니까. 경상국립대 혼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확약서를 제출했을 뿐이고 그거는 경상국립대에서 판단을 하고 내용을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그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의 답변 내용은 그렇습니다. 10년짜리 확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답변을 내놨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자료가 이 자료인데 이 아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업무 보고 자료를 만드신 것 같는데요. 저희 의회에도 이 자료가 와서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기획문화위원회 상임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저희한테도 마찬가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그 경찰총장에 대한 건이죠. 그리고 국회 국민청원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를 기각 각하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심판에 대한 이거는 시에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각하 결정 내용 확약은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설령 확약이 처분이라 하여도 협약기간 10년은 국유재산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렇게 빨간 색깔로 두껍게 강조까지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다는 그 취지가 어떤 건지 이게 모르겠어요.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 행정심판에 보면요. 결정 내용을 설령 확약이 처분이라 해도 협약기간 10년은 국유재산법 위반이 아님 결정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주셨는데요. 제가 확인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을 보시면요. 이 행정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 국유재산법 위반의 본질에 대한 판단은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거는
제3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각하의 결정 내용도 그렇게 의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에서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을 함에 있어 e스포츠 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원도심 활성화, 지역 대학과의 상생 협력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까 일괄 답변해 주셨던 대계획이나 운영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만 최종 사업 계획안을 보면 대회 개최 계획이나 인력 양성 계획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총괄 주체는 경상남도입니다. 경남 그렇죠. e스포츠 경기장이죠, 그죠? 경기장은 그렇죠. 예. 근데 e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e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 경상남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주시 지금 e스포츠 김에 산업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경기장도 우리가 사업비를 50%씩 되는 예산 주체가 저희입니다. 앞으로 운영비도 50% 이상 저희가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자꾸 질문을 그렇게 회피하십니까? 50% 운영비를 댄다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리딩을 해서 총괄적으로 끌고 간다.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인터뷰를 하든지 면담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e스포츠 산업에 대한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보시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보시고 시장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들어주십시오. 하는데요. 이런 야심찬 목표가 적중했습니다. 주최 측의 집계에 따르면 4강까지 집계한 시청률이 지난해 미국과 멕시코에서 열렸던 대회 때보다 65% 증가했고요. 결승전 누적 접속자가 1억 명, 대회 전체 누적 접속자 수는 처음으로 4억 명을 돌파할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보기 위해서 해외의 많은 팬들이 우리나라를 찾았는데요. 고척돔의 입장권 18,000석이 10분 만에 매진됐고, 예, 보신 것처럼 국제 대회를 유치를 했을 때 현장 티켓이 10분 만에 18,000석이 매진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이 현장 접속이 1억 명, 그리고 누적 접속이 약 4억 명까지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입니다. 국제 대회 유치나 게임 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 역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아마 e스포츠 산업 육성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최근에 한국관광데이터랩에서 분석한 서부 경남 관광 데이터 현황을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뭐 어떤 자료인지는 예, 모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내용인데요. 한국관광데이터랩이라는 기관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우리 관광지, 그러니까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이렇게 우리 서부 경남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한 선호도나 순위를 매겨놓은 건데요. 물론 우리 진주시가 가장 큰 도시다 보니까 진주시가 1순위에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시를 오셨을 때 관광객들이 어디를 검색을 해서 오시느냐를 볼 때 보시면 1번은 쇼핑몰, 2번은 백화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 점수로는 참 아쉬운 성적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주를 대표할 만한 관광지가 뒷순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만큼 진주시가 관광 전략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같이 드리면서 저는 이 e스포츠 산업이 우리 관광의 주요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스포츠 산업은 현재 매년 인천, 부산, 울산 등 e스포츠 경기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큰 대회를 유치해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습니다. 저희 진주도 이러한 대회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제대로 된 e스포츠 산업 육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까지도 우리 시장님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여쭙습니다. 화면과 같이 우리 진주시를 찾는 사람이 롯데몰 그리고 백화점을 이렇게 찾는다. 그런 사람들이 인원이 더 많이 이렇게 확인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관광 자원의 추가적인 발굴과 거기에 대한 진주시의 이 마케팅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7월, 8월에 e스포츠 선수 초청 특별 대전 그리고 9월, 10월에 직장인배 e스포츠 대회 뭐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런 대회가 마련이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 e스포츠 관련 산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창업을 위한 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e스포츠 산업 육성에 대한 큰 관심이 있다면 저러한 대회들을 유치하고 저러한 상황이 진주에서 벌어져야 1만 8천 개의 표가 10분 만에 현장 티켓이 매진됐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대회를 유치할 만한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이미 지자체 경쟁들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논란이 되었던 경상국립대 내 e스포츠 경기장 건립 사업에 있어 임차인인 우리 시가 당초 사업 공고문의 필수 제출 서류인 10년 임대를 보장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은 확인을 했습니다. e스포츠 산업의 마중물과 같은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임대 기간을 확실히 보장받아 사업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e스포츠 경기장은 5년, 10년을 바라보는 사업이 아니라 국내 22조 게임 산업 시장에 진출할 우리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진주시는 미래 산업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다음 단계의 e스포츠 시장 선점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대 의회대로 두 번째 시정 질문을 마쳤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진주시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2023년 진주시의회 제252회 2차 정례회 시 5분 발언을 통해 진주시 정무기능 강화와 열린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갈등 속의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개방과 투명한 소통은 신뢰 구축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열린 소통의 진주시 행정을 기대하고 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진주를 꿈꾸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